네, 박주현 대표입니다. 정말 무더운 여름입니다. 7월 마지막 주죠. 휴가들 많이 가시는 것 같고 또 휴가가 또 절정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너무 덥다 보니까 다들 뭐 밖으로 안 나오시는 것 같아요. 네, 이번 주는 좀 센 걸 좀 말씀드릴게요. 지난주에 이제 주말 포함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세게 경고를 좀 했죠. 주택담보대출 가지고 은행들 이자 장사 그만해라. 뭐 이자 장사 하는 거에 대해서 구조적인 문제를 좀 제기를 하신 것 같고, 저는 경고로 봤습니다. 4대 은행 쪽에 경고로 들렸습니다. 그리고 금융개혁을 위한 선전포고로도 들렸어요. 이제 제가 6월 달부터 여러분들한테 이제 그 말씀드렸던 게 있습니다. 자본 규제 관련해서 말씀드렸던 게 있는데, 주택담보대출, 특히 가계대출 관련해서 규제를 해서 200조 원가량을 줄이겠다라는 쪽에 지금 국정자문위원회인가요? 그쪽에서 이제 계획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현실적인 방안들이 아마 나올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이제 일반인 분들은 이 가계대출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부동산 대책이라고 못 느끼실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거는 여러분들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이런 부분까지 포괄적으로 들어갈 수 있다라는 부분을 좀 염두에 두시고 관심 있게 보실 필요가 있어요. 실질적으로 부동산에 영향을 많이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주택 부분은. 그런 이제 그 부분을 좀 염두에 두시고, 주택 투자를 하실 때 자금 경색이 심해질 수 있다. 특히 기존에 지금 많은 대출을 받으신 분들, 또 기존에 이제 대출을 받아서 주택 투자를 해 놓으신 분들은 그 다음에 갈아탈 때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라는 부분까지 계획하셔서 투자를 신중하게 검토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 이제 생길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이제 누차 제 영상에 뭐 6월 20일 때쯤에 영상에 제가 올라가 있으니까 그 영상을 한번 보시고, 제가 이번 주죠 8월 1일쯤에 기존에 지금 말씀드렸던 내용 중을 리뷰하는 차원에서 정리를 한번 해서 영상을 다시 한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건 그거죠. 지금 이제 은행들 이자 장사하는 거 제발 이제 좀 이제는 본인들 스스로도 좀 내려놔야 되는데, 여기에 이제 도취되어 있는 것 같아요. 사실은 코로나 이전이죠. 코로나 이전만 해도 현재 가상금리 기준이 아니었어요.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그 코픽스 금리, 지금은 CD 금리 뭐 이렇게 해서 코픽스 금리 기준으로 여러분들 가계대출을 이게 바꾼 그런 그 계기가 있었죠. 그게 코로나였습니다. 저는 그렇게 기억하고 있어요. 코픽스 금리를 바꾼 기준이 왜 그랬느냐라고 하면, 그때 당시에 코로나 때 여러분들 기준금리가 워낙 낮았잖아요. 그죠? 기준금리가 1% 이하 뭐 이랬으니까 1%대 금리하다 보니까 은행들이 마진이 안 나오는 거죠. 왜? 돈은 결국 파이 싸움이니까. 그래서 코픽스 금리로 바꾸면서 이제 조달 비용이죠. 이제 자금 조달 비용 관련을 했는데, 중요한 거 가상금리도 그때 많이 올랐습니다. 가상금리도 이제 기준금리가 1%밖에 안 되니까 가상금리도 기존에 뭐 1%, 뭐 0.78% 했던 것도 1.5%까지 올랐어요. 실제로. 지금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가상금리 하면 기본적으로 4대 은행 같은 경우는 1.5% 정도 가상금리를 주고 계세요. 거기에서 이제 그 고객별로 우대금리라고 해서 이제 좀 깎아주는 이런 형태인데, 문제는 뭐냐면 은행들은 알고 있을 겁니다. 왜? 시중에 통화량이 2,800조 원일 때가 있었어요. 그게 코로나 아마 이전쯤 될 겁니다. 21년, 20년 이때쯤으로 제가 기억하는데, 지금은 어느덧 4,000조 원이 넘었어요. 그러면 은행들 입장에서는 바뀐 건 하나도 없죠. 바뀐 게 없다는 게, 대출을 해주는 조건은 그대로인데 파이가 늘어났잖아요. 파이가 늘어났으니 당연히 저렇게 상반기만 해도 순이익이 10조 이상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 상반기에 10조, 하반기에 10조, 그럼 20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은행들 금융 카르텔이라고 저는 가끔 표현하는데, 은행들 땅 짓고 헤엄치게 하는 거 이제는 그만 좀 했으면 좋겠어요. 은행이 고리대금업자는 아니잖아요. 그죠? 사실 저희 20조 가까이 되는 돈이 국민 경제, 예를 들면 기업들, 산업들 이렇게까지 좀 가면 우리나라도 좀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지난주 기사를 보고 주주들 뭐 주주 이익 환원한다. 물론 필요하죠. 은행도 주주들이 있으니까. 하지만 은행들이 지금 거둬들인 저 수익 자체가 사실 생산성이 높은 수익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자 장사라고 하는 게. 예를 들면 삼성전자가 기업을 잘해서 수출을 잘해서 20조 원을 벌었다. 그건 좀 칭찬할 만하죠. 하지만 저거는 돈만 굴려가지고 20조 원을 그냥 가만히 앉아서 벌고 앉았으면 저거는 문제가 좀 있다고 봐요. 저는. 저게 뭔가 생산적인 활동으로 다시 재투자되고 이런 선순환이 돼야 되는데 지금 현재는 뭐가 문제가 좀 있어요. 그렇죠? 제가 이제 뭐 경제학자는 아니지만 경제 관점에서 봐도 은행의 저 과다한 이자 수익 부분은 국민들이나 기업들이나 이쪽 부분에 되돌려지는 게 맞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은행들이 뭐 고리대금업자도 아니고 사채장사도 아닌데 나라에서 준 혜택을 가지고 이미 지금 그 파이는 커져 있으면 가상금리를 낮추든지 국민들한테 지금 어렵다고 하는데 금리를 좀 낮춰주든지 기업들 기업 활동하는데 지원을 좀 해주든지 이렇게 선순환이 돼야 되는데 그게 전혀 안 되고 있는 것 같다라는 게 저는 아쉬움이 좀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은행들 내부적으로 뭐 지점 폐쇄하고 요즘에 이제 스마트 뱅킹이죠. 뭐 핸드폰으로 다들 이체하고 이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물론 본인들도 들어가는 비용도 있겠지만 오프라인 쪽에서 지점들에 들어가는 인건비나 이거는 계속 줄고 있는데 또 뭐 구조조정을 잘해서 본인들은 뭐 이익이 많이 생겼다라고 이제 강변하실 수 있겠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실제로 그 부분은 분명히 뭔가 문제가 분명히 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그 은행들이 이렇게 너무 많은 이자 이익만 가지고 또 성장하는 모습 자체가 사실 미국이나 이런 선진국들 IB 쪽에 투자은행 쪽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좀 경쟁력이 좀 있어야 되는데 가만히 앉아서 부동산 관련한 대출 뭐 이런 그런 것들로 해서 PF 부시 이런 거 나면 또 손실금 충당하고 그게 국민들 주머니에서 나온 이자 가지고 하시는 거잖아요. 이제 이런 것들이 분명히 개혁이 돼야 된다.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도 그런 얘기를 하셨던 것 같아요. 이제 금융개혁의 서막이다. 이제 시작이다라는 부분. 제가 이제 그 1, 2주 사이에 정부 기관에 간담회에 이렇게 좀 다녀오면서 똑같은 얘기를 하기도 했어요. 또 이미 정부 기관들도 그런 준비는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융개혁이나 금융 쪽에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이 부분을 오늘 말씀드린 이유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기존에 하셨던 투자의 방향, 제가 이제 바람의 방향이 바뀌어 있다고 요즘 많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기존에 부동산 투자를 했던 특히 주택 쪽에 부동산 투자를 가지고 돈을 많이 버셨던 분들은 방법을 이제는 바꾸셔야 됩니다. 생각의 전환이 좀 필요한 시기가 됐어요. 그런 부분을 좀 말씀드리려고 했습니다. 금융개혁 쪽에 변화가 오게 되면 투자의 방법도 여러분들 다시 한번 재정립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미리 대비하셔야 됩니다. 투자 계획을 좀 세우실 때 여러분들 금융 쪽에 자금 흐름 쪽에 변화가 생기는 부분을 꼭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무서운 그 금융개혁이 오고 있다. 금융 쪽에 자본 규제부터 시작해서 금융의 개혁이 오고 있다라는 부분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만만치 않은 양반 같아요. 실제로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가신 분 있죠? 이번에 6억 대출 한도 정하신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그분도 만만치 않아요. 아, 똑똑해요. 그 야무지신 분인데 이런 센 양반들이 전면에 있다는 것도 감안하셔서 여러분들 조금 뭐 변화에 대해서 미리미리 좀 대비하시는 그런 한 주가 되셨으면 하고 8월 1일 정도에 제가 전반적인 지금 시장의 규제라고 할까요? 어떤 정책의 변화, 틀, 방향 이런 것들을 좀 점검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도 행복하시기 바랍니다.